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 국토부에서 보도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빌라 임대인분들이죠. 임대인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126%죠. 공시지가 126%가 폐지가 되고 감정평가로 바뀌는 내용이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적용 시기부터 시청자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 화면을 보시면은 민생 토론회 후소 규제 개선 조치 이제 24년도 6월 오늘 날짜로 바로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 대응 방향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민생 토론회 후속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주거 안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주택 사업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국민 주거 불편 해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라 임대인들이 정말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국민 주거 불편 해소 중에서 임대 보증 체계 안정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임대 보증 체계 안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네모 박스 안이 나와 있죠. 임대 보증금 보증,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보증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임대 보증금 보증 이거부터 보면은 임대 사업자죠. 임대 사업자분들이죠.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보험 가입 의무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죠.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보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임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분들이 보증보험을 들 때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임차인의 자율 가입 보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임대 보증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임대인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을 임대인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내가 들고 싶은 드는 그런 이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임차인 자율가입 보증 내용은 임대보증금 보증과 위 내용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공통 보증가입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강화된 보증 가입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 기준은 구체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이런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 강화하기 이전에는 보증 가입이 이제 100%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무자본으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했죠. 그래서 몇백 채를 소유하신 분들이 전세 사기를 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됐는데 요즘에 역전세가 발생이 되면서 국토부에서 새롭게 이제 강화된 내용을 완화하는 쪽으로 이제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보증가입 요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주택 가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주택 가격이 그전에는 뭐였죠? 바로 공시지가였죠. 이 공시지가가 주택 가격으로 바뀐 겁니다. 주택 가격이라고 하면은 바로 어떤 거? 감정평가입니다. 바로 이 감정평가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담보 인정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담보 인정 비율은 지금 90%죠. 90%로 유지가 그대로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표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내용이냐? 이 주택 가격이죠. 주택 가격 곱하기 담보 인정 비율이 크거나 같을 때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옆에 보증금 나와 있고 선순위 채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합친 금액보다 주택 가격, 담보 인정 비율 가격이 더 높아야지만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해가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죠. 주택 가격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보 인정 비율이 90%일 때, 근데 주택 가격은 그대로 140%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얼마죠? 1억 2,600만 원의 가격이 나오죠. 그리고 이 보증금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이라고 가정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채권이 3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 두 개를 합한 가격이 1억 2,600만 원이야. 근데 얘는 1억 3천만
2천만 원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봤을 때 크거나 같을 때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가입할 수가 없다. 이 금액이 더 작아야지 가입이 가능하다. 시청자분들 이해가 가시죠, 이제?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내용을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은 주택 가격은 공시 가격 인정 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고, 우리가 주택 가격이죠. 이 가격은 140%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시 가격에서 감정 평가 주택 가격으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담보 인정 비율 90%죠. 이 90%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은 26년 7월까지 유예를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지금 140%죠. 그리고 이 담보 인정 비율도 90%였고요. 그런데 그 전 같은 경우는 150%였고, 담보 인정 비율도 몇 프로? 10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격 자체가 강화가 되면서 공시지가의 140%, 그 다음에 담보 인정 비율도 90%로 강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전 임차인분들이죠. 그 전 임차인분들은 이 150%의 이 담보 인정 비율 100%를 적용받아서 현 임차인을 구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유예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26년 7월까지 유예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내용을 또 보면은, 다만 임대인이 공시가격 이의 신청 후 허그 인정 시 허그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 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는 허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증 가입 시점에 공시가격이 해당 주택 가격의 시세 변동 등을 적절히 반영 못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임대인분이 공시가격을 난 인정을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정평가로 받아서 다시 주택 가격을 산정하겠다, 이 일을 신청하는 겁니다. 어디에? 바로 허그에 이 신청을 해서 허그가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감정평가로 감정을 받아서 126%죠. 126%를 적용을 시켜서 임대 가격을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만약에 허그가 인정을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공시 가격 126%로 우선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인정을 못했을 때, 임대인이 인정을 못했을 때 감정평가로 바뀌는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공시 가격이 폐지가 돼서 감정평가가 우선시 된다, 이게 아닙니다. 우선 공시 가격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후순위지만, 임대인이 이 공시 가격을 인정을 못했을 때 감정평가 금액으로 바뀌는 거다.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내용이죠. 임대보증, 담보 인정 비율 적용 유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은 90% 적용을 유예, 26년 7월까지 중이고, 법인의 일정 요건 만족 시 유예를 연장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법인의 낮은 사고율과 담보 인정 비율과 낮은 상관성 등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150%가 140%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담보 인정 비율도 100%에서 90%로 바뀌었죠. 이것을 적용받았던 분들이 바로 26년 7월까지 유예를 시켜주겠다. 법인 같은 경우도 그거에 맞춰서 유예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임대보증, 담보 인정 비율 적용 유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은 90% 적용을 유예해주겠다. 26년 7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린 내용하고 이제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140%, 그 전까지는 150%였죠. 근데 이게 바뀐 기간이 이제 22년도 9월달에 150%에서 140%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담보 인정 비율의 경우는 100%에서 90%로 바뀐 시간이 작년이었습니다. 23년도 5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세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 사기 치시는 분들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동일하게 맞춰놓고 정말 무자본으로 갭 투자를 해서 몇백 채까지 빌라를 늘려가면서 이것을 또 보증금을 안 돌려주니까 전세 사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강화를 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임대인, 임차인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이죠. 임대사업자분들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더 많이 냅니다. 예를 들어서 75% 정도가 임대인이 부담하고 25%가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비용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대인분 같은 경우는 이런 감정평가 금액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임대보증금의 가격적으로 봤을 때 4억 정도의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다, 이렇게 예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4억 정도의 감정평가 금액은 약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감정평가 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보증보험 가입 비용까지 임대사업자,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몇 천만 원의 역전세가 발생하신 분들의 경우는 몇십만 원이 아까울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몇 천만 원의 역전세보다는 차라리 몇십만 원, 100만 원 돈의 비용이 발생이 되더라도 감정평가를 받고 금액, 임대보증금의 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의 임대인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때는 제가 앞서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임대인분들의 경우는 4억에서 5억 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왔을 때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임차인분들이 보증보험 가입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했을 때는 2억에서 3억 정도의 보증금을 갖고 보증보험에 든다라고 했을 때는 약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천차만별로 변할 수가 있는데요. 비율이 조금 높을 때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분과 임차인분들의 경우는 이 사항을 조금 알고 계시고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이 정도구나 알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로 바뀌어서 적용하는 적용 시기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적용 시기가 언제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개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법 개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대통령이 령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행령 개정까지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 6월달이니까 보통 8월에서 9월이면 바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 시청자분들은 이것을 알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이 공시지가 126%에서 감정평가로 바뀐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을 시청자분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면은 감정평가로 보증금 금액을 다시 산정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을 때에는 거래사를 비교법 그리고 주거의 쾌적성을 보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받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구축보다는 신축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구축에는 거래사를 비교법을 적용했을 때 거래 금액이 낮고 주거의 쾌적성도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신축의 경우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했을 때 이 거래 금액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거의 쾌적성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요즘 신축의 경우는 풀옵션으로 다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도 다 마련이 되고 주차 공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든가 주거의 쾌적성으로 봤을 때 신축의 감정평가 금액이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신축이 조금 더 유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구축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축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임차인 분들을 맞췄을 때 내가 조금 더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전화 상담 받으시고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저희 사무실에서 정말 재개발 쪽으로 핵심 입지에 개발 가능성 높은 곳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